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픽트의 전창대입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이제 VR, AR, 이 XR 그쪽 기술 분야에 창업을 했고요. 그 분야에서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이후에 이제 VR, AR 산업이 마치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아서 국내 어떤 실감 콘텐츠 분야를 선도할 것으로 다들 예상은 했지만 우리가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지금 VR, AR 분야가 그렇게 대중화에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19를 맞이했고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메타버스의 어떤 좋은 점들만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제가 지난 2년간 특히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그 우리 국내 중소벤처 기업들의 어떤 판로 개척과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율적이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이 국내 기업들을 위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결과 현재 메타버스 지금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VR, AR 산업과 똑같이 대중화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 자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메타버스 박람회 혹은 3D 가상 박람회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들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가상 공간으로 되어 있는 공간에 어떤 그 기업의 부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의 어떤 홍보 자료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하나큐셀, 하나솔루션과 같은 대기업들도 CS나 MWC를 못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상 공간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 또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그리고 특히 VR, AR, 메타버스 산업을 이제 준비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그냥 단순히 연결하는 데만 그치고 있고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점은 O2O를 넘어서 O4O라는 비즈니스 전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그냥 연결을 시키는 것 더 넘어서서 그 온라인을 통해 오프라인 방문을 유도하게 하는 그러니까 온라인 for 오프라인 이런 형태의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어떤 사례들도 온라인에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즐긴 이용자의 경험을 통해서 그 행사장에 직접 가게 하는 그 축제에 직접 방문하게 하는 그런 유도하게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나열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택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이제 비대면 문화의 정착과 진화로 벌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형태가 결국 2D나 3D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성세대보다는 이 MZ 세대를 중심으로 이 디지털 문화가 확산된다는 점,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온라인에서 만나는 형태 그런 문화가 온택트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말은 사실 그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이 소설에서 시작된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화면에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들게 해준 어떤 게임 엔진 언리얼이라는 게임 엔진의 에픽 게임즈에서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공통된 이야기는 메타버스가 결국 미래가 아니라 현실에 가까이 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메타버스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 미국 주식 시장에는 이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형 소셜 게임 혹은 스마트 워크 이런 분야의 이제 서비스들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국내에서는 어떤 XR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오프라인 공간을 넘어서서 혹은 그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형태의 이제 가상 공간들을 만드는 이런 XR 스튜디오를 만드는 뭐 네이버에서 투자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라는 것은 결국 큰 범위에서는 우리가 아는 VR, AR, XR 이런 산업들을 다 아우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 정부 합동 포럼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 이 기술을 두 개를 이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에서 연결을 하는 것이고 디지털 트윈은 실제 있는 것을
가상 온라인 공간에서 보여주고 거기서 그 도출된 데이터를 오프라인에 적용하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 현재 기후 변화라든지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에다가 이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이다.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에서 유저 간 어떤 소통과 세미나 뭐 이런 형태의 연결을 통한 어떤 즐거움을 찾는 것, 혹은 거기서 뭐 다양한 이제 그 소비자의 니즈를 찾는 것, 그것이 이제 메타버스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게 이제 여행도 있겠지만 결국에 국내외 정말 많은 행사들이 지금 이 학술대회도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고 있듯이 이렇게 행사가 취소가 되거나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작년 5월에 이제 바이오 코리아라는 행사를 그 서울에 이제 저한테는 귀인이었습니다. 그때 PCO, PEO 한 행사 대행사와 함께 이 바이오 코리아라는 행사를 했는데, 그때 소비자의 니즈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프라인에서 열리던 행사를 온라인상에서 열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좌측에 보이시는 이 캐릭터 자유이동 방식의 게임용 박람회와 우측에 보이시는 360도 뷰 방식의 웹 VR 박람회 했는데, 왼쪽은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은 그 다음에 로드뷰나 네이버 거리뷰와 같이 이 360도로 돌려보는 그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오프라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아바타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 게임형 박람회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오픈을 하고 나서는 우측에 보이시는 웹 VR 박람회가 더 잘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실감 콘텐츠를 만들어도 결국엔 이용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하게 하는 행동을 시키거나, 혹은 설치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혹은 구동을 하는데 또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서비스를 즐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VR, AR, XR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들은 범용적인 서비스로 나와야 이제 많은 이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는 이 게임과 같은 형태의 어떤 고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들기보다는 모든 이용자들의 단말기에서 구동이 되는 이제 범용적인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형 바이오 코리아와 웹 바이오 코리아를 나눠서 보니까 이제 접속자 수가 100명밖에 들어오지 못했고, 특히 바이오 코리아 같은 경우는 국제 행사인데 해외 접속자들 중에는 우리나라는 1GB의 용량을 다운받는데 한 8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1GB의 용량의 파일을 다운받으려면 4시간이 걸리는 지역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절대 이런 설치형 바이오 코리아를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이 메타버스라든지 3D 가상 전시관 혹은 프롭테크에서 뭐 어떤 부동산 어플을 만들어 달라고 IT 기업에게 얘기를 하면 대개 VR, AR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모두 어플 설치형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유니티라든지 언리얼과 같은 게임 엔진에 대한 외산 게임 엔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9%가 다 어플 설치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게임 엔진사들은 이 웹과 같은 크로스 플랫폼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구매 수수료, 판매 수수료, 이 어플에서 생긴 인앱 결제 수수료로 돈을 버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는,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의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의 앱 스토어, 그리고 그 스팀으로 따지면 스팀 VR 같은 플랫폼이 되겠죠. 그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공인된 마켓으로만 이렇게 퍼블리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웹GL이라고 하는 웹의 그래픽을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만들어서 웹GL로 퍼블리싱 해보면 완벽하게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모바일에서 3D가 안 된다든지요, 아니면 로딩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지요. 뭐 최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마이스에서 가장 핵심이 결국에는 이 행사 중심으로 모든 이제 그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마다 기업들은 2번, 3번, 4번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만든 전시 같은 경우는 한 기업의 부스를 A 박람회, B 박람회, C 박람회에서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제 GTI 박람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상 공간에 어떤 힐링과 치유의 어떤 주제로 이렇게 박람회를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넘어가 보면 이렇게 푸드관, 이렇게 관을 구성을 해놓고 그 관에 있는 참여 기업들은 이 안에서 이제 제품들과 서비스를 보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보면 그 기업들 부스마다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홍보 영상 혹은 뭐 PDF,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물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3D로 이제 보여주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존의 홈페이지보다는 조금 더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가상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360도로 돌리는 뷰인데 이렇게밖에 현재 만들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구매하러 갈 수도 있고요. 외부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쇼핑몰 연계 혹은 어떤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 API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강점입니다. 그래서 PDF도 이렇게 넘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R, AR, XR의 범용적 서비스화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존의 전시 플랫폼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이제 그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홈페이지 형태로 그냥 온라인을 어떻게 보면은 때우려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밋밋한 전시, 그리고 좀 이렇게 퀄리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했다 하고 어떤 그 생색을 내기 딱 좋은 3D 가상 전시관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동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작년에 기본소득 박람회 같은 것들이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설치를 해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해외는 어떨까요? 해외는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면 국내는 마이스에도 뭐 어떤 행사 전시에도 부동산에서 많이 쓰이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스마트 워크와 소셜형 게임에 좀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더타운이라든지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도 결국 이 가상 공간에서 유저 간 만나서 놀고 어떤 오락을 추구하는 혹은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떤 그 업무의 생산성을 좀 높이는 그런 형태의 메타버스들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정부가 메타버스를 아주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설치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법용적이지 않은 서비스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보면 이제 게임 플랫폼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는 OS별로 모두 설치해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즈 운영체제별로 다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해야 되는데 이는 그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런 소셜형 혹은 이용자를 확보해 나가는 어플과 서비스에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 부처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나 용역 사업에는 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엔 이 모든 OS별로 이걸 대응하고 뭐 여기에 이제 3D 콘텐츠를 계속 교체하고 이러는 것들을 사실상 그 유지 보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야 그거를 계속해서 이용자 확보를 하기 위해서 R&D를 하고 최적화를 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우리가 정부 부처의 예산으로는 유지 보수를 하려면 또 시의회와 도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용자가 쓰는 어떤 이용자의 수보다 이걸 유지해야 되는 이유와 어떤 그 이유를 못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의 개발로 모든 OS에서 구동이 되는 이런 크로스 플랫폼적인 웹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춘천 커피 도시 페스타라는 행사를 이제 메타버스로 만들게 되고 이제 한 번의 웹 개발로 모든 OS에 있는 웹 브라우저 크롬이라든지 파이어폭스,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소리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면 우리가 아까 제가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보여드렸던 것 다르게 좀 아기자기한 느낌, 그리고 뭔가 3D의 캐릭터들과 공간들이 뭔가 좀 간단하게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메타버스 지금의 현실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똑같이 3D 그래픽으로 공간을 만들고 부스를 만들고 기업의 제품들을 전시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모든 이용자들의 단말기에서 보여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가상 카메라로 촬영한 360도의 이미지를 띄워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유저들이나 혹은 이것들을 의사결정하는 이제 윗분들은 어떤 3D 그래픽에 대한 퀄리티를 아주 높은 실사와 유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의 제품을 전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아기자기한 공간보다는 정말 실제 박람회 공간에서 전시하길 원합니다. 그런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비싸게 3D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미지로 추출해서 외부로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일반 유저들은 모바일을 통해서 공간 하나하나마다 다음의 로드뷰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듯이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를 불러오는 구조로 현재 가상 전시관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커피도시 페스타는 아바타를 가지고 그 가상 공간을 자유롭게 활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움직이려면 거기 안에 있는 3D 요소들을 다 불러와야 됩니다. 자, 불러올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폴리곤인데요. 이 폴리곤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있는 모든 객체들의 3D 모델링이 된 그 객체들의 어떤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가상 공간에서 어떤 나무가 있더라도 그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 면으로 구성이 된 면을 이제 폴리곤이라 하는데 저 면들을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나 집에 있는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와 CPU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컴퓨터, 그러니까 높은 사양의 컴퓨터일수록 이제 저 하이 폴리곤이라고 하는 폴리곤의 수를 많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실사형 어떤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두고 다들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마트폰으로 구동을 시키려면요, 저렇게 하이 폴리곤의 그 정말 고퀄리티 실사적인 3D를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우 폴리곤이라고 하는 아주 폴리곤을 적게 쓰고 3D 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뭐 흔히 SKT 이프랜드 같은 경우도 처음에 깔아서 들어갔는데 이게 뭐야,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른들 기성세대 분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몇 번 움직여보고 이거 뭐 재미도 없네 하고 그냥 꺼버리고 나옵니다. 그래놓고 요즘 아이들을 난 모르겠어 하면서 이제 그 메타버스를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시죠. 지금 이 로우 폴리곤 형태로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메타버스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한계인데, 지금 우리가 GTI 박람회를 아까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우수 기업 10개를 선정해서 이렇게 3D 아바타를 가지고 움직이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한 기업의 부스만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2개 기업을 하려면 그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높은 사양의 단말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기 강원도에 계시는 어르신들 스마트폰에서 다 구현이 되려면 지금 1개 부스 정도만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아바타가 하나하나씩 움직이는 것 또한 결국 이 폴리곤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페토가 16명 제한이 있는 것이고 SKT 이프랜드가 31명의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는 왜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들은 3D 그래픽이 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서 그 인원들이 하나하나마다 아바타이고 그 아바타는 폴리곤으로 이루어진 3D 모델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스마트폰에서 구동할 수 있는 그 한계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왼쪽은 아바타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메타버스, 우리가 흔히 아는 온라인 게임 형태의 메타버스에서 구현한 나무이고, 오른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노라마 형태로 이렇게 이미지 추출해서 실제 고사양의 PC를 요하는, 거기서 이제 아바타를 움직이려면요 이제 저렇게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결국에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메타버스 서비스나 혹은 오늘도 서울시를 들어왔다 나왔지만 서울시에서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면 이 2D나 3D를 만들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서비스 기술을 활용해서 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사용성을 부여할 것이냐, 그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해외 서비스고요. 왼쪽은 SKT의 이프렌드입니다. 왼쪽은 3D고 오른쪽은 2D입니다. 근데 이용자만 봤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아바타를 가지고 들어가는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바타를 가지고 내가 저 가상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오른쪽의 게더타운은 500명입니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이제 큰 수치인데요. 500명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저 공간을 누벼 다니면서 이 유저 간 소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것이 그래픽적으로 봤을 때 아주 단순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양을 많이 잡아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자간 어떤 이용자를 확보해서 소통을 시키려는 세미나, 포럼 혹은 강원 이렇게 대학교에서 어떤 입학식, 졸업식 같은 경우는 이 3D에서 구현을 시키는 어떤 노력보다는 저런 2D 형태의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현재로서는 맞고요. 그리고 소규모의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3D로 된 이런 제페토라든지 SKT 브랜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페토 같은 경우는 맵을 이제 일반 유저들이 만들 수 있게 이제 열어놨죠, 빌더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넓은 맵도 만들 거고 좁은 맵도 만들 거고 어떻게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16명으로 제한을 걸어놓은 것이고, 그리고 SKT 브랜드는 직접 맵을 개발해서 공개를 합니다. 일반 유저들이 현재 만들 수가 없게 되죠. 그런 것들도 이제 3D 콘텐츠의 이 최적화 이슈 때문에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외부로 어떤 메타버스를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하는 이유는 현재로서 결국엔 어플을 설치하는 것과 웹에서 보여주는 것과 이 그래픽이나 혹은 유저의 어떤 하드웨어 성능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결국에 범용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하드웨어 성능이 더 좋아지거나 혹은 이용자나 대상이 고사양의 PC나 고사양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유저를 대상으로만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고퀄리티의 그런 메타버스 공간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웹으로 만든다 가정했을 때 왜 웹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이 3.0 시대를 우린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때 2000년대 초반 중반만 해도 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영상을 보거나 멀티미디어를 접하기 위해서는 익스플로러에서 액티브엑스를 설치하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깔아야 되고, 심지어 네이버 메인에서 광고를 보기 위해서도 어도비 플래시를 깔아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HTML5가 나오면서 이제 웹을 통해서 우리는 멀티미디어를 아주 편하게 볼 수가 있게 되죠. 플러그인 없이요. 그리고 웹의 3.0은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바스크립트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있는 이 타입스크립트 개념이 너무나도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바빌론 JS나 3JS와 같은 이제 그런 웹에서 3D를 띄우는 형태의 기술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 단계이죠. 웹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핵심은 우리 IT 기업들, 국내에 있는 IT, VR, AR 하는 기업들이 외산 게임 엔진인 유니티와 언리얼의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 엔진의 의존도를 낮추고 타입스크립트 개념의 이 웹에서 구현할 수 있는 3D, 이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만이 이런 범용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서비스는 이용자를 확보해 나가는 어플을 설치해도 괜찮아. 제페토와 같이 2억 명 유저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거야. 그런 서비스들은 당연히 어플을 만드는 이 게임 엔진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혹은 지역의 관광 명소를 보여주는 거라든지, 심지어 이 부동산 쪽에서 어떤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는 거라든지, 어떤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홍보 마케팅의 한 채널로 이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플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롯데월드 에버랜드를 가도, 양양의 낙산사를 가도, 노원구에 있는 둘리 테마파크를 가도 AR 스탬프 투어를 하겠다고 AR 앱을 깔게 하는 거는, 이거는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그 어플을 설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범용적인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메타버스 이 산업에서 계속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VR, AR 산업이 지금 현재 대중화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메타버스 또한 계속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메타버스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와 같은 이런 그래픽 GPU 성능은 계속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스마트폰의 그 단말기 성능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 국민의 스마트폰을 고사양으로 바꾸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이 바로 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SKT, KT, LG 플러스가 5G를 이야기하면서 클라우드 GPU를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상용화되기가 어렵다는 게 현재 모두의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고사양의 게임 메타버스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완전히 아바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통신사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 달 유지보수비가 거의 2,700만 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 서버와 다르게 서버에서 컴퓨터의 프로세스 처리 능력까지 갖춘 PC를 거기 둬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비용이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이런 그 고사양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혹은 정말 많은 인원들을 한 공간에 들어오게 해서 그 모바일을 통해서 접하게 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 기업들에게 만들어 달라고 제안 요청서를 쓰는 수많은 이 지역 기관과 공무원들에게 이런 메타버스의 어떤 현실을 좀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게 투자받아서 상장한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이제 XR 기반의 메타버스 기업들도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쪽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D 아바타와는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의 성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저 가상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유튜브에서 못 봤던 새로운 이제 영상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XR 라이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개회식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학술 대회를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것이죠. 크로마키로 된 공간에 사람들을 두고 LED로 된 공간에 사람들을 두고 촬영을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뉴욕의 어떤 공간에서 행사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네이버 나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나우라는 이제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가끔 보셨던 라이브 그 스트리밍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보이는 라디오 컨셉인데요. 그 중에서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아이유가 컴백 쇼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XR 스튜디오에서 진행합니다. 보시면 아이유의 새로운 앨범 자켓에 있는 그 가상 공간을, 그 어떤 앨범 자켓의 그림을 저렇게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서 저 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이죠. 근데 이걸 효율적인 방법의 어떤 내용으로 보시면 왼쪽에 제가 네이버 나우 스튜디오를 찍어 온 것입니다. 한 8에서 15평밖에 되지 않는 저 공간을 크로마키로 바꾸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는 저 보이는 라디오의 어떤 인물 중심의 콘텐츠에서 저들이 일어나서 정말 넓은 콘서트장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자기를 소개하고 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이유는 이 XR 기반의 콘텐츠들이 결국 게임 엔진에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 운동처럼, 선거 방송처럼 정말 특별한 어떠한 장치들을 이용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했어야 되지만 지금은 언리얼이라고 하는 게임 엔진이 이제는 게임을 넘어서서 이런 영상, VFX 효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HBO가 만든 왕자의 게임 같은 것들도 언리얼 게임 엔진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가상 공간을 활용한 형태의 사업들은 여기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 콘텐츠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일반적인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쪽 분야도 정말 많은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의 어떤 흐름을,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 버스의 타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메타버스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현실을 좀 아시고 어떤 이 2D 그래픽, 3D 그래픽, 그리고 이걸 이용할 사람들을 한번 고려해 보신다고 하면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처음에 설계하실 때부터 이제 효과적인 플랫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